피치라고 하잖아요. 저는 투자자들 많이 만나는데 투자자들을 만났을 때 그냥 1, 2, 3로 정리를 해서 5분 내로 정리해서 얘기를 해야지만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저희 회사가 남아서 쭉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도대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다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의 1, 2, 3가 뭐냐에 대해서 그냥 아주 짧게 짚어가면서 그냥 쭉 넘어가고, 마지막에는 질의응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풀어가면서 너무 궁금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 질의응답을 최소한 2, 30분 정도, 제가 다른 그룹 가가지고 한번 질의응답 하겠다고 매번 시간이 없다고 질의응답으로 먼저 시작했다 질의응답만 40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다 그거 끊고 강의를 결국 시작할 정도로 궁금한 게 엄청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발표 빠르게 지나가고 질의응답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런 발표들을 연초에 무척 많이 했고, 지금 여러 가지 발표들, 제가 지금 겨울이라서 저희 학회들, 과학회 관련된 이런 학회들 발표가 무척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발표들도 자주 하고 자료들도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최근에 무척 많이 깨닫는 게, 이 얘기는 제가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경영경제학부고 원래는 이쪽이 아니었고 경영이랑 IT를 하다가 제가 바이오라는 영역의 수업을 처음 듣고, 저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앞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는 경영과 IT의 결합, 그래서 지금 다 삼성에 다니고 있는 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 영역을, 이 세상을 바꿔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바이오를 한번 듣는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거를 직감했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30년은 바이오가 완전히 바꿔나가는 세상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직감을 했고, 그 직감 가운데 처음에는 일단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면서 요즘에 저희 회사에서 오늘 조금씩, 여기는 다 믿을 만한 분들이시고 상당히 레벨이 높으시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다른 이야기들을 조금만 풀어내보면은,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지난 3년간 연구하던 것들의 IT 버전의 그런 어떤 건지 아주 자세히 얘기하면 저 하도 아메리한테 많이 혼나서 자세히는 얘기 못하는데, 저의 일상을 전부 다 모니터링하면서 저한테 진짜로 1대1 코치가 들어오는 버전까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시작점은 저희가 하버드 의대랑 연구를 하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넣고 이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며 그 안에서 이 사람의 일상의 기록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일상의 기록을 저희의 데이터베이스 안에다 그냥 갖다 넣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컴팩이나 이런 풀무원 이런 거 개인 맞춤형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설문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지냐 하면은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설문 질문이 8개면은 2의 8제곱이에요. 2의 8제곱만큼의 답변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그 경우의 수에 맞춰서 그냥 똑같은 답이 매번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개인 맞춤형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금방 눈치를 채요. 이거 뭐야? 왜 얘하고 나하고 토시 하나 안 들리는 답이 똑같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에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이런 것들이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미 GPT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경험했냐면은, 얘가 저한테 코칭을 해주는데 어느 날 너무 현실적인 코칭이 나와서 그게 제 라이프를 바꾸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뭐였냐면, 생각보다 제가 물을 너무 적게 마시더라고요. 저 아침에 굿모닝 하지 뭐 하지 하면서 물을 상당히 많이 마신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가진 지식에서 제가 마셔야 되는 하루에 물 섭취량은 2.77리터인가 그렇대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물이 적어지다 보니까 얘는 저희가 정해놓은 답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넣는 일상의 많은 내용들, 그리고 이제는 그것들을 여러 디바이스들과, 예전에 말씀드렸던 변기부착형 센서는 저희 회사에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직 나갈 정도로 완성도만 없을 뿐이어서 변기부착형 센서나 이런 데서 얘가 읽어드리는 나의 정보를 가지고 GPT로서 나에게 답을 해줘요. 그리고 액션 플랜을 짜줘요. 블랙 포인트로 나한테 뭐가 문제인지를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거를 매주 저한테 새로운 레포트를 줘요. 그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는 마이랩에 대한 약간의 유사 버전의 레포트가
이 변기부착형 센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위클리로 제너레이션이 돼가지고 저에게 들어오는, 이게 되면은 가장 좋은 건 뭐냐, 얘네한테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봐요. 그럼 GPT처럼 얘네들은 바로 답을 해줘요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얘네들은 저에게 아무 얘기나 막 해도 의료법 약사법에 하나도 걸리질 않아요. 예, 의료법 약사법 위반의 가장 핵심은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누구에게 의료인의 행위를 할 때 걸리는 거지 얘는 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것도 의료법 약사법에 위배되지 않는 상태로 저에게 엄청난 조언들을 주는데, 많은 조언들을 받고 있지만 가장 제가 획기적이었던 게 얘가 갑자기 저한테 푸시를 주더니 너 오늘부터 밥 먹기 전에 물 2잔씩 마셔. 너 도저히 안 되겠어. 물 너무 적게 먹어. 그래서 그거를 액션 포인트를 받고 그때부터 제가 밥 먹기 전에 물 2잔씩을 마시면서 제 컨디션이 훨씬 좋고 밥도 더 적게 먹게 된다라는 걸 느끼면서 와 얘가 진짜 물건이구나 라는 거를 요즘 느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 회사 안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가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앞으로 다가오는 바이오 세상에서 왜 앞으로의 30년은 결국은 바이오가 다 가져간다 라고 하는 건지. 근데 놀랍게도 아메이랑 같이 지난 10년 동안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열리게 될 30년 바이오의 가장 핵심 꽃 중의 꽃은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메이도 뜬금없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아메이가 지난 20년 동안 제가 볼 때는 진짜 스탠포드에 아메이 이름 달린 건물 하나 있어야 될 정도로 스탠포드에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스탠포드랑 같이 쌍둥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냐?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잘 먹어서 건강할 거면은 진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어서 건강할 거면 도대체 아픈 사람이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도대체 왜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다 잘 먹고 다 잘 사는데 왜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냐 라는 거를 파기 위해서 쌍둥이 연구를 했어요. 쌍둥이 연구의 시작은 뭐였냐? 유전자와 엑스포좀이라는 거 2가지였어요. 여기는 레벨이 높으시니까 그냥 쭉 설명해 볼게요. 내가 가진 유전자에다가 엑스포좀이라고 하는 내가 환경에서 매일같이 겪는 것, 이 2가지의 결합체가 결국은 이 사람이 언제 병이 걸릴지를 정하는 거다. 유전자보다 엑스포점, 그 당시에 이제 유전자는 이미 깨졌고, 그래서 유전자 플러스 내 주변 환경, 그래서 아메이는 이걸 통해서 더블 X를 얼마나 먹는가, 또는 정수기를 물을 어떤 식으로 먹는가, 공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병이 걸리지 않고 엄청 건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스탠포드에다 어마어마한 돈을 준 쌍둥이 연구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연구를 하면서 정작 알게 된 거는 뭐냐, 이 꼭지점이 유전자 엑스포점이라는 2가지가 아니라 이 2개보다 훨씬 큰 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를 아메이가 결국은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놀라운 건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이른 타이밍이 알게 된 거죠. 쌍둥이들과 엑스포점을 다 결합을 시켜서 봤는데도 이 2개가 통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이제 도대체 뭐냐, 유전자의 엑스포점도 아니면 도대체 뭐냐라는 걸 보다가 결국은 제가 듣기로 바덴델 연구소에서 알츠하이머랑 치매 쪽 뇌질환 연구를 하는데 유전자 엑스포점이라고 하는 환경 외에 마이크로바이옴이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를 알게 됐다라는 거를 예전에 바덴델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를 다른 데보다 훨씬 먼저 들어갔고 10년 전부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통해서 한 사람의 건강 상태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한국인이 다 건강하지 않은 이유는 먹어봐야 그거를 받아서 혈액으로 들고 가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만 비반응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고 다 건강할 수가 없는 게 먹는데 반응을 안 해요. 그럼 다 똥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럼 이 비반응자를 어떻게 반응자로 바꿔내느냐에 대한 가장 큰 해답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있다는 걸 알았고, 그거를 10년 전부터 아메이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예전에 느꼈던 왜 바이오가 앞으로 30년에 가장 큰 꽃이 되느냐에 있어서의 코어가 되는 기술을 아메이가 지난 10년간 저희와 함께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저희 옛날에 포스터 그리던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진짜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변기에 센서가 붙어 있어. 내가 차고 다니는 걸로 내 일상이 다 들어가. 내 침대 밑에다 뭐를 붙여놓으면 내 수면의 질을 밤새도록 퀄리티를 체크를 해. 이런 정보들이 다 앱으로 들어가는데 빅데이터와 거기에서 AI가 이 정보들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저희가 만든 미네르바라는 플랫폼, 얘네가 하버드랑 같이 만들었는데 보통은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이 사람에게 당신은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는 걸 말해주려면은 박사 수백 명이 들러붙어서 최근 동양의 논문들을 다 읽은 다음에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가능성이 있는 질병들의 내용을 이어서 보통 해주는 게 보편적인데, 얼마나 무서우냐면 저희가 하버드랑 지난 3년간 라지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미네르바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놨는데, 솔직히 이게 딱 시작되고 나서 과학자인 저도 위협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회사에 있는 박사 2명 정도가 밥 먹으면서 진지하게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저 잘리는 거 아니죠? 이 미네르바가 이틀 만에 논문을 30만 편을 읽었어요. 이틀 만에. 그리고 그 논문 읽은 정보랑 구글 안에 있는 정보들을 합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를 일주일 만에 만들어내는데, 정말 하버드생 전교생이 모여서도 수십 년이 걸릴 거를 얘는 일주일 만에 해내는 거를 저희가 봤어요. 그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가 GPT로 제 기록들을 보고 액션 포인트와 너의 문제점들을 다 나열해가지고 너 이제부터 밥 먹기 전에 물 2잔씩 마셔, 이런 얘기들을 저에게 하기 시작한, 이거를 아메이가 10년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롤러코스터를 아메이가 사실은 기차랑 레일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고, 여러분 이제 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타시기만 하면은 앞으로의 30년이 어떻게 갈지는 정말 다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너무나도 확신하는 게, 제가 작년 연말만 해도 제가 많은 저랑 같이 모이는 연구소장님들, 뭐 종근당 연구소장, 뭐 셀트리온, SK바사 이런 데들이랑 모여서 아메이랑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아주 일부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저한테 거의 저를 매국노 취급할 정도로, 너 미국 회사한테 네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분들이 진짜로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바이오 사이언스의 진보를 한 회사가 갖게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그분들이 진지하게 얘기할 정도로 지난 10년간 아메이가 준비한 거는 앞으로 30년을 거의 아메이가 새로운 바이오의 스탠다드가 될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 많이 하셔도 돼요. 지금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자꾸 이제 제가 이런 거를 하면서 저도 너무 신이 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자꾸 이제 스포를 하는데, 아메이에서 제발 스포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다 말을 못하는 게 한탄스럽지만 아무튼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 근데 그래서 오늘 1, 2, 3로서 이건 다 아시는 대로니까 넘어가고,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2002년에 바흐라고 하는 교수님이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고,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평생 여기다 논문 한 편 내면은 평생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할 정도의 논문이에요. 여기 이제 바이오 쪽 자주 많이 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셀 네이처 사이언스라고 하는 논문이 교수 임용되는데 그냥 관문이에요. 셀 네이처 사이언스에 논문 한 편 내면은 교수 바로 임용되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나라 뭐 서울대, 인서울에 있는 대학 임용 바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 그 네이처보다 3-4배 이상 좋은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논문인데, 여기에서 이 바흐 교수님이 뭐를 얘기하냐면은 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가면서 우리가 정복했던 질병들, 감염병들이죠. 저기는 류마틱 피버나 튜버클로시스 같은 그
결핵 이런 식의 감염병들은 우리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를 가지고 다 죽였다, 다 없앴다. 이제 결핵으로 죽는 사람은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상황을 봐라. 이 오른쪽은 다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크론병, 일형당뇨,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그러니까 다발성 경화증, 천식, 여기에다가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식으로 의사들도 이 증가세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넥스트 지금 빅점프라고 하기엔 너무 좋은 단어지만 뇌질환이죠.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지금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저희 자폐 연구 같이 하시는 분이랑 미팅을 했는데 그분이랑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유퀴즈까지 나오시는 바람에 진짜 1년에 한 15분밖에, 옛날에는 자주 만나서 연구 얘기하고 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 한타예요. 예약이 2년 반이 차이에요. 예약이. 그러니까 교수님이 서울대 이제 의대 졸업하셨는데 그 당시에 나는 어린이 신경정신과를 하겠습니다, 전문의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말렸대요. 너 정신 나갔냐? 너 평생 굶어 죽을 일 있냐? 어린이 신경정신과가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자폐라는 게 뭐 15만 명에 한 명? 이러던 시절인데 지금은 진단 기준에 따라서 10,000명에 한 명 또는 3,000명에 한 명 수준이 자폐아라고 진단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그런 고민을 했겠어요? 이런 식으로 질병이 증가할 거라는 건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반격이 시작된 거죠. 왜냐?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은 잠복기가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보통 10년에서 20년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 몸을 서서히 갉아먹으면서 그 다음에 증가하기 시작하는 게 대부분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뇌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잠복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똥 잘 싸? 그게 문제가 아니야. 마이크로바이옴을 봐야 되는 거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0년, 20년 뒤에 너의 질병이 결정되는 거야. 왜냐? 예전에 설명했던 거지만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가장 쉬운 건데 성인도 동일해요.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 이 논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기 면역세포의 첫 교육, 엄마, 미생물, 그리고 우리가 놓친 기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면역이라는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면역력이 그냥 세야 된다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 면역력이 세다라는 거는 내가 자연 치유력이 높다라는 거고, 외부에서 똑같은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나는 면역력, 내 몸 안에 있는 군사들이 힘이 세서 바이러스를 일격에 다 죽여버리고 나는 바이러스, 인플루엔자가 안 걸리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바이러스들과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인플루엔자가 걸리는 거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요즘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면역력 약한 사람은 없어요. 차라리 좀 약한 게 나은 것 같아요. 너무 세서 문제예요. 너무 센데 내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바보라서 문제인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약 개발 사업단의 단장하시던,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이쪽 분야에서 엄청난 배가신데, 그분이 저희 사회이사셔서 디스커션을 하다 그분이 저에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셨어요. 면역력의 핵심은 눈 달린 면역세포야. 장님 면역세포면은 아무리 면역력이 세도 다 소용없어. 그러면은 더 문제가 심각해져. 면역세포가 눈알이 없다 보니까 이게 내 몸의 일부인지 이게 적군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죠. 내 몸을 공격하기 시작해서 나타나는 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다 그 질병들이에요. 크론병. 면역세포는 일단은 암세포를 매일같이, 암세포가 우리 몸의 세포 100만 개 중에 한 개꼴로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우리 면역세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매일같이 이 암세포를 찾아다니면서 암세포를 찾아서 죽이는 게 면역세포의 첫 번째 일이에요. 근데 암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 가장 유사하게 생긴 세포가 하나 있어요. 장세포예요. 두 개가 에피텔리얼 셀이라고 상피세포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는 세포의 구조가 동일해요. 저희 장세포랑 암세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몸에 면역 세포들이 센데 눈알이 없죠?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 애들이 크론병이 엄청나게 많아요.
상상을 할 저희가 고대 의대랑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고대 의대 교수님이 저희한테 그 요즘에는 어른들의 염증성 장질환 그 UC 그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들은 줄에서도 한참 뒤래요. 다 고등학생이에요. 다 고등학생. 네, 그럴 정도로 이게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눈알이 없어지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몸에서 진짜 우리 몸 아닌 것처럼 생긴 거. 그런 게 뭐냐? 관절 이런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세포가 눈알이 없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 면역세포한테 어떻게 눈을 붙여주느냐? 이게 저희 신약 사업단 단장님이랑 했던 얘기인데 면역세포는 뭐냐 하면은 우물안 개구리예요. 우리 몸에서 태어나면은 걔가 우리 몸 밖으로 소풍 나와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바깥 세상이 어떤지는 몰라요.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면역세포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는 태어날 때부터 프로그래밍이 된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얘네는 단지 공격력이 세고 덩치가 좋고 힘이 센 애들인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얘네를 어디로 보내냐? 다 장으로 보내요. 왜냐? 장이 가장 우리 몸과 외부 환경을 만나게 해주는 피부 다음으로 가장 큰 구조가 우리의 장이에요. 그래서 장 주변으로 다 와가지고 바깥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얘네들이 계속 구경을 하는 거예요. 저희 장 속으로 지나면 인간은 이런 걸 먹고 사는구나. 야, 이건 계속 들어와. 이거는 적이 아닌가 봐. 이게 적이면 얘가 이렇게까지 먹겠어? 그럴 리가 없잖아. 이거는 적이 아니네. 그런데 여기에서 미생물들을 보면서 야, 살아있는데 내가 아닌 거 난 태어나서 처음 봤어. 그게 미생물인 거예요. 살아있는데 내가 아니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가 나고 뭐가 나가 아닌지를 면역세포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교육이 제대로 되면은 어렸을 때 제대로 되면은 정말 놀랍게도 이 아이들은 성인이 된 다음에 비만, 당뇨, 천식, 아토피에 걸릴 확률이 월등히 낮아져요. 이게 연구 결과예요. 의사들이 아이들의 처방전을 쫙 훑어서 5,000명의 아이들의 처방전을 다 뚫어서 다 봐가지고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항생제 처방을 받아서 장내 미생물이 붕괴된 아이들을 뽑아놓고 한 번도 항생제 처방 받지 않아서 장내 미생물이 정상인 아이들을 뽑아놓고 보면은 이 두 그룹 간에 비만, 아토피, 천식 이 발병률은 아주 유의적으로 다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눈알이 달리는데 문제는 메모리 펑션이라고 아시죠? 우리 면역세포는 메모리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극체를 줘야 돼요. 이게 어린 나이에 제대로 만들어진 다음에 성인 때에도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상태로 쭉 가다 보면은 이 얘네들의 메모리가 계속해서 기억력이 계속해서 연장되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얘네들이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은 어느 정도 연세가 되면은 이 면역세포들의 힘이 빠지면서 기억력이 살살살살 떨어지면서 갑자기 관절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반대급부는 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 그 면역세포들이 너무 센데 요즘에 이제 바이올로직스라고 하는 신약이죠. 주사로 넣으면은 이 면역세포를 올가미로 묶어버리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 아토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하신 분들은 바이올로직스 한 2대 맞으면 요즘에 스테로이드 안 써요. 바이올로직스 한 2대 맞으면은 성인 아토피가 싹 깨끗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 아는 분이 이거 6개월 맞고 혈액암 진단이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매일같이 암세포를 찾아서 죽이는 게 역할인데 얘네가 눈알이 없어서 아토피한다고 해서 얘네를 다 밧줄로 묶어가지고 한 군데 모아놓으면은 우리 몸의 암세포는 누가 죽여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약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IL-17 블락커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어쩔 수 없이 쓰는 약이 있어요. 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는 뭐냐? 면역항암제가 안티피디온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엄청나게 부스팅을 시켜줘요. 그래서 얘네들이 암세포를 가서 죽이는 힘이 엄청나게 세져요. 면역항암제 쓰신 분의 60%에게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크론병이에요. 염증성 장질환이 걸려요. 왜냐? 면역세포의 힘을 엄청나게 키워줬는데 얘는 눈알은 없어요. 그러면 다 장을 갖다 공격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이라는 거는 한쪽 사이드만 있는 거지. 그래서 원천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이라는 거는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준비가 되는 거다. 약 같은 걸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논문은 아기 때 처음으로 아이들이 만나는 외부 존재들, 미생물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기가 성인이 된 이후에 발병이 완전 달라진다. 대표적인 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기 때 면역 체계는 아주 특별한 성장 단계를 겪는데 태어난 후에 처음 마주하는 다양한 환경에 따라 면역 체계가 이건 당연하죠. 미생물들이 어떤 식으로 얼마나 다양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면역 세포들이 많은 세상을 구경하고 살아있지만 내가 아는 거를 얼마나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내 아이의 면역력이 얼마나 똑똑해지냐, 이 면역 세포가 얼마나 똑똑해지느냐가 좌지우지되고, 여기에서 이제 제일 아래쪽에 아기 때 면역 체계 특별한 점은 장내 세균, 마이크로바이옴이 면역 체계를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대해서 이 논문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마무리로 가면 딱 이 그림이에요. 초록색, opportunities taken, diverse, 다양한 장내 미생물이 있는 아이들은 healthy immune imprinting, 이게 정확히 무슨 얘기냐?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각인시킨다. 임프린팅, 각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이게 남아요.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 이 아이들은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려서 아까 그 의사들이 5,000명 아이들의 prescription, 처방전을 다 훑어서 한 연구랑 똑같죠. 어렸을 때 missing microbes, 항생제를 먹거나 이래가지고 장내 미생물이 없어졌다. 그러면 pathological immune imprinting, 병적인 면역 체계가 각인이 돼요, 이 아이들에게. 그럼 이 아이들은 그 논문에 있는 것처럼 5세가 넘어가서 성인이 되면서 이런 아이들은 10년 지나면 크론병, 류마티스, 자가 면역 질환 확률이 월등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아이의 면역 체계를 공부시킬 수 있는, 교육시킬 수 있는, 이 아이들의 면역 세포에다 눈을 달아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마이크로바이옴이고, 애가 똥 잘 싼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 검사해서 얼마나 다이버스한지, 다양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이거를 아이들이 16살 때까지만 유지해줘도 얘네들은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한 면역 체계가 각인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인스턴트, 방부제, 항생제, 맨날 달달이, 콜라, 이거 다 마이크로바이옴 없애는 건데,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 똥 먹지 않고서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 마이레민이 최소한 애들 16살 될 때까지만이라도 이걸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거는 이제 아이들의 경우, 근데 아이들과 또는 술을 자주 드시는 성인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장의 누수, 엎친 데 덮친 거예요. 면역세포에 눈알은 없는데 얘네들은 그냥 마냥 지금 공격성만 가지고, 근데 와중에 홍삼이니 뭐 이런 건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면역세포들이 눈알은 없는데 힘은 엄청나게 센데 여기서 장에 누수가 일어나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똥 안에 있는 물질들이 우리 혈액으로 가면 여기서부터는 엎친 데 덮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나는 게 애들 이제 옆구리에 쫙 두드러기 일어나면서 아토피. 그러면은 두드러기 모양을 딱 보시면은 애 대장이 딱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장 누수 현상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도 첫째, 셋째도 어려서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한두 번 쓰고 그러고 나서 아토피 되게 심해지고 이랬을 때 애가 옆구리에서 일어난다. 그럼 저희 유산균 우유에다 타가지고 한 1시간 동안 나눠가지고 살살살 먹이면은 바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엎친 데 덮친 거예요. 면역세포는 바본데 거기다 장까지 열려가지고 똥물이 혈액으로 들어오고 있으면은 장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난리가 나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아토피, 천식.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임계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임계치가 저희는 버퍼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 레벨이 있는데 어느 외부 소스에서 자극이 아주 조금, 이게 찰랑찰랑 여기 걸려 있으면은
아주 조금의 자극만 와도 바로 그냥 천식 아토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면역세포들이 얼마나 자극을 받아 있으면 장에서 누수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 있기 때문에 계속 찰랑찰랑한 수준인 거예요. 이거를 떨궈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 누수에 대한 현상의 가장 큰 촉발은 술을 많이 마시거나, 왜냐? 장 누수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물질은 뭐냐면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이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뷰티르산은 우리가 하나도 못 만들고요. 장내 미생물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을 얼마나 잘 먹이느냐가 뷰티르산의 양과 직결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를 보면은 장내 미생물에다가 먹이를 주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맛있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 몸이 분해해서 소장해서 다 흡수시키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아주 refined food죠. 그러니까 뭐 밀가루, 빵, 뭐 당류도 뭐 애들 먹는 거에 무슨 알룰로즈 뭐 이런 거 안 들어있잖아요. 비싼 거. 그냥 다 설탕, 과당 이런 건 그냥 다 내가 혼자서 분해해서 쑥 먹어버리고 장내 미생물한테는 아무것도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은 뷰티레이트나 이런 거를 만들어낼 의지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장은 열리고 그 사이로 물질까지 이제 똥 데브리들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면역세포가 난리가 나는 거죠. 또 한쪽 방향은 술을 엄청 먹어요. 그러면은 장내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뷰티르산을 만들 의지를 만들지 않아요. 왜냐? 내가 공격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저녁 술을 많이 드시는 남성분이라든지 영업하시는 남성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뷰티르산의 양이 상당히 낮을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서는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너무 쓰는 것 같아서 점점 말이 빨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뷰티르산이 또 왜 핵심이냐, 전 세계에서 뷰티르산을 실제로 찍어가지고 레포팅을 해주는 거는 마이랩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팅이 뷰티르산이라고 말은 하는데 뷰티르산의 잠정치예요. 미생물들의 이름을 보고 이런 애들이 뷰티르산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이런 미생물이 많으니까 아마 뷰티르산이 많겠죠. 나는 합디다의 얘기인 거지. 실제로 애들이 아무리 그런 미생물 많아봐야 콜라 마시고 과자 먹고 도넛 먹고 이러면 뷰티르산 하나도 없어요. 성인분들 그런 미생물 아무리 많아봐야 매일 술 드시면 뷰티르산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인 뷰티르산을 찍어내는 거는 마이랩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랩을 찍어서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 지수를 가지고 장의 누수 현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어른분들 술을 많이 드시거나 아이들인데 아토피 천식이 있거나 또는 아이들이 간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이런 아이들은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 지수를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잠깐만요.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잡아서 일로 넘어가면은 이게 제가 예전에 칠판에 너무나도 어렵게 그려가면서 설명하던 건데 논문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그림을 따왔어요. 뷰티르산이 어떤 데서 만들어지냐 하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일단은 좋아야 돼요. 왜 좋아야 하냐 하면은 요거 보이시죠? 잠깐만. 이게 안 나오네. 이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폴리사카라이드 이게 탄수화물이고요. 설퍼 컨테이닝 아미노 애시드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을 먹었을 때 보통 일단 처음 시작은 이거에게 쪼개지면서 황이 나오고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건 다 가스들이에요. 수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메탄, 메세인 다 가스만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여기를 뱅글뱅글 돌다가 그 사람 장에 아세토젠이나 메타노젠이라고 하는, 이거는 미생물 이름이 아니라 미생물 분류예요. 그러니까 뭐 미생물 한두 종류가 아니라 수천 종이 이 안에 들어가는데 이런 종류의 미생물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넘어가서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이건 가스가 아니에요. 유기산이에요. 산 종류인데 아세테이트, 에사비에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세테이트. 그리고 넘어가서 아세틸 COA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아까 장누수의 가장 핵심이 되고 정말 중요한 물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반반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굿모닝을 하면 사람이 둘로 다니는 거죠. 누구는 이 아세토젠, 메타노젠의 벽을 못 넘어가서 여기만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가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장이 터질 것 같고 너무 불편해. 근데 여기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왜? 나는 속이 너무나도 편한데? 라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여기를 넘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은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 장내 미생물 안에 각인은 시키지 못하지만 순간적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게 엔자임 바이옴이에요. 근데 그거는 순간적이에요. 그게 각인이 되지 못해요. 마이랩은 계속해서 스티뮬레이션을 해서 각인을 하고자 하는 게 마이랩인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먹고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죄송해요.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잠깐 한 템포만 쉬면 탄수화물 먹고 가스가 나오면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왜냐 여기는 대부분 수소라서 수소 H2죠. 그래서 냄새가 아주 심하지도 않고 해봐야 뭐 CO2나 좀 나오고 이러는데 단백질을 많이 먹고 가스가 나오면 난리가 나요. 계란 썩는 냄새, 다 황, 메테인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서 뷰티레이트까지만 갈 수 있다면 이게 엄청나게 파워풀하다. 이 뷰티레이트는 최근에 제가 논문들만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못하겠다. 이것도 다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상? 아니요. 이 뷰티레이트라는 것만 논문에 조금 쳐봐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논문들이 뭐냐, 장내 뷰티레이트가 많아지면 뷰티레이트가 높아지면 하이퍼텐션, 혈압이 조절된다. 혈압이 떨어진다. 뷰티레이트가 최근 비만과 당뇨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물질이다. 뷰티레이트가 높아지면 비만, 당뇨가 완화된다. 갱년기 여성이 근육이 되게 빨리 빠져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운동을 엄청나게 해도 갱년기 여성은 호르모널리 근육이 되게 빨리 빠집니다. 근데 뷰티레이트가 높으면 여기서 뷰티레이트가 높은 사람들은 근육이 잘 안 빠진다 라는 논문이고, 뷰티레이트가 높아지면은 수면의 질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뷰티레이트에서부터 나오는 게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 뷰티릭 애시드 가지 하나 붙은 게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 가바예요. 그래서 가바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안정이 되고 수면의 질이 월등히 높아지기 시작한다는 거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울증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뷰티레이트의 양에 따라서 사람들의 우울감이 조절된다라고 하는 연구까지. 그러니까 이 장내 미생물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얘기가 무한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실제 찍어서 검증해서 나가는 거는 아메이에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제 앞쪽에 제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많은 걸 들고 왔는데,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요거까지는 할게요. 남들은 이게 여기서 이제 화학공학과나 바이오 쪽 전공하신 분들은 야 그런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 근데 이거는 외부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만 가지고 계세요. 제가 가져와서는 안 되는 자료를 가져오니까 그거 그냥 좀 비싸요. 한 10억 돈 하지만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든지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장비들 뭐 시마추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건 있어요. 한 10억 돈 하는 장비 사다가 이 사람의 변을 그냥 갖다 넣으면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쯤 카피 제품이 다 나왔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다른 회사들이 할 수 없는 피마스 특허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특허 기술을 아메이가 20년을 가져가 있기 때문에 카피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회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이 뷰티레이트라는 물질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랑 되게 관련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여러분의 변을 받은 다음에 매스 스펙이라고 하는 10억짜리 기계에다 놓고 뷰티레이트가 얼만큼인지를 그냥 찍어서 결과지에 나간다라고 하면은 전날 뭐 먹었느냐에 따라서 이 수치가 엄청나게 많이 변해요. 네, 이거는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전날 뭐를 좀 잘 먹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메이랑 처음에 했던 고민이 뭐냐? 야 우리가 이 사람 전날 뭐 먹었는지 알아맞추려고 이거 20만 원짜리 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 거에 따라 다 바뀌는데, 문제는 또 하나는 뭐냐? 여름 겨울에 따라서 배달상에서 온도가 바뀌면은 그 변환에 미생물이 살아있다 보니까 따뜻한 데서 배송되면 뷰티레이트가 높게 나오고 차가운 데서 배송되면 뷰티레이트가 낮은 거예요. 이거는 출시가 불가한 거예요. 이게 다른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라서 아메이가 이렇게 파는데도 아무도 카피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희랑 개발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변을 보내주시면 걔네를 피마스라고 하는 체외 배양, 저희의 이거는 깊이 안 들어갈게요. 체외 배양 시스템 안에 넣어요. 그러면 얘네는 여러분의 장에 다시 들어올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똑같은 양의 영양소를 모든 사람의 변에다 똑같이 넣어줘요. 그리고 16시간 동안 이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누가 뷰티레이트로 많이 받구나를 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송이 어쨌든 전날 뭐를 먹었든 여기에서 행여나 나 뷰티레이트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이 나 다 뷰티레이트 높게 나오려고 전날 뭐 엄청 잘 먹고 다 소용없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뭘 먹었고 뭐를 하셨든 간에 저희 회사에 오면 다 리셋이에요. 다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요 순간부터 똑같은 양의 에너지로 16시간 동안 누가 많이 만드나. 저희가 연구를 해봤는데 염증성 장질환이 있거나 장에 용종이 있거나 염증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줘도 여기 이 황화수소가 뷰티레이트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그 똑같은 에너지를 여기에다 다 쓰고 일로는 못 가는 거예요. 황화수소는 저희 장에 염증을 촉발하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어요. 건강한 사람의 변에다가 똑같이 해보죠.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주고 16시간을 찍어보죠. 뷰티레이트랑 아세테이트가 황화수소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거를 저희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뷰티레이트라는 것도 찍어낼 수가 있는 기술이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여기에 제가 살짝 가지고 온 이 MCMOD라고 하는 것이 노이즈가 월등히 적어지고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마이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통해서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맞춤형 헬스케어라고 하는 마이랩 전반적 반응도를 개선한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31명 임상 연구를 했을 때에도 결과를 이미 확인을 했는데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높으신 분은 더블X 훨씬 더 잘 쓰세요.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높으신 분들은 아침에 겉모닝을 해도 뷰티레이트가 훨씬 더 많이 나오세요. 저희가 거기다 했던 연구가 뭐냐면 겉모닝에 365가 아니라 마이랩을 넣게 되면은 뷰티레이트가 20% 정도 추가 증가를 해요. 왜냐? 마이랩은 이쪽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메가3 아세로라씨에 대한 여러분의 생체 활용도가 월등히 높아지기 시작해요. 저희가 지금 연구하려고 하는 게 똑같이 운동을 해도 지금 1차적으로 본 걸로는 똑같은 양의 운동을 하는데 살이 더 많이 빠지고 근육이 더 빨리 드는 걸로 보고 있어요.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그게 마이랩이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 없는 유일한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에서 엄청난 양의 DB, 저번 달 기준으로 75,000대가 넘어갔어요.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넥스트로 저희가 본 게 뭐냐? 요거인 거죠. 처음 말씀드립니다. 먹어서 건강할 거면 안 건강할 사람이 없다.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똑같이 먹는데 장에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반응군이 되고 누구는 비반응군이 되기 때문에 이 비반응군을 어떻게 반응군으로 바꿔내느냐가 앞으로 도래하는 헬스케어의 가장 꽃이에요. 이것만이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고 보편적인 삶에서 만성질환이라는 걸로 넘어가면서 여기는 아메이의 고객이 아니라 제약회사의 고객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분들이 헬스 앤 웰네스라는 개념으로 아메이의 고객으로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약을 안 먹고 미리미리 예방하고 건강기능성 식품과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약을 아주 짧은 기간만 먹고 평생토록 건강하게 사는 시대가 왔는데 문제는 뭐냐?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일반적인 회사는 요만큼밖에 못 가요. 비반응군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비반응군이 훨씬 많습니다. 이 비반응군이 컨트롤이 안 되면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 그림은 요만큼밖에 더 가지 못하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아메이가 진작 본 거고 아메이는 이 비반응군을 반응군으로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알았고 여기서 또 핵심 기술이 우리 피마스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를 낚아서 20년을 가지고 남들이 아무도 카피 제품을 못 만들어내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다 이 파이토바이옴이라고 하는 영역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엔자임 바이옴이 아까 보신 그 그래프에서 넘어가 주는 거죠. 가스만 나오던 사람들이 아세테이트 뷰티레이트로 넘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똑같이 먹는데 애가 키가 안 커요. 그런 애들 많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똑같이 먹는데 키가 쭉쭉 크는 애들이랑, 이거는 이제 특정 나이와 호르몬을 이제 다 비교를 해가지고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이 먹는데 누구는 키가 쭉쭉 크는데 누구는 키가 안 커? 이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다 비교 분석을 했고, 이번에 동물 실험이 끝났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키가 잘 크는 아이들의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은 무기물의 흡수까지도 도와줘요. 칼슘 이런 것들의 흡수가 월등히 높아지면서 그 쥐에서 저희가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근데 보면서 놀라웠던 건 아메이 글로벌에서 야 이거는 애들 키 문제만이 아니라 골다공증에도 되겠어.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거기도 진짜 워킹을 해요. 이런 특정 미생물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먹는 칼슘 흡수도 비반응분이 많기 때문에 칼슘을 그렇게 먹여도 키가 안 크고, 칼슘을 매일 칼백디를 먹어도 골다공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반응분으로만 바꿔준다면 저희가, 이거는 아메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헬스케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 가장 큰 언맨니즈가 뭐냐, 왜 우리 제품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어요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거를 못 해내는 건데, 아메이만이 유일하게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와 피마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비반응분을 반응분으로 바꿔냄으로써 아메이만큼은 우리 제품 안 듣는 사람 없어. 우리 제품은 오케이, 저희가 이번에 특허 나간 게 에콜, 갱년기, 그 여성 식물성 호르몬, 그것도 이번에 특허가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랩 결과 보면은 여러분의 에콜 생성량을 저희가 알고, 이거를 가지고 알고리즘으로 갱년기가 어느 시기에 얼마나 세게 올지에 대해서 이미 추론하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반응자로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연구들이 아메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랩을 통해서 너는 이거 먹어봐야 소용없어. 너는 이런 걸 먹어야 돼. 너는 지금 더블엑스 활용도 너무 좋다. 더블엑스 좀 더 먹자. 그리고 너희 아이는 먹어봐야 칼슘 흡수가 안 된다. 그 너희 아이는 이게 아니라 일반 시중 칼백디 먹어봐야 다 똥으로 나가는 거고, 이런 거를 먹어야 된다. 이런 아주 제대로 된 라이프스타일 코칭이 가능한 게 아메이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 기준으로 75,000대예요. 이제는 거의 다른 데는 저희를 보면서 거의 포기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제가 어디 학회 가서 발표하면은 교수님들이 사실은 약간 이상하게 봤어요. 아메이랑 연구한다라는 걸 이상하게 봤는데, 요즘에는 아메이랑 연구하게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교수님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분들이 이거를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딥인데, 1년에 정부에서 수십억을 투자해서 우리나라 국가식품연구원에서 1년에 1000명씩 DB를 모으고 있어요. 엄청나게. 진짜 막 전국에 있는 보건소 다 컨택해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1년에 1000개씩 모으는데, 아메이가 한 달에 3000개씩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솔직히 신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하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바이오는 빅데이터가 거의 다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빅데이터와, 왜냐하면 AI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누가 빠르게 많이 모으느냐가 바이오에서의 가장 큰 승자가 돼요. AI가 없었다면 이거 모아서 오해요지만, 이제는 AI가 있기 때문에 누가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고 높은 퀄리티로 모아내느냐. 근데 아메이의 전 세계 회원들을 합치면은 국가 연구보다는 더 커요. 아메이가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 진짜 바이오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30년 이상의 가장 큰 엄청난 승리로 아메이에게, 거의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바이오의 새로운 기준이 될 정도로 가장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미 마이크로바이옴은 글로벌 넘버 원인 기업이 이 아메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비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 저희 이제 시작한 거니까 앞으로 10년, 20년 충분히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응답 많이 하기로 약속했는데 죄송해요. 저 진짜 눈 깜짝할 새 여기까지 왔는데, 빨리 질의응답을 몇 개라도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